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아버지의 딸, 수진이요. 30년 만에 입양 보낸 딸을 보며 영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정말 수진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영수. 하지만 입양 기관에서 돌아온 충격적인 진실은 수진 양은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너 정말 내 딸 맞니? 영수의 떨리는 질문에 수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듯 웃음이 사라집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차갑게 변한 목소리, 더 이상 착한 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깊이 울림을 전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단지, 회색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층 201호 문패에는 김영수라는 이름이 바래진 글씨로 적혀 있었죠. 문 안쪽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62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역 공무원으로 바쁘게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했죠.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이 왔네요. 영수가 혼잣말을 하며 사진첩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에 미숙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나타났어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었죠. 그때만 해도 영수는 혼자 남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또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던 호두과자도 사왔어요. 영수는 빈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언제나 간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하나, 그리고 캔맥주 1개가 전부였죠. 영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빈 의자만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또 그 꿈을 꿨네요.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꾸는 꿈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가 가장 아픈 선택을 했던 그 순간의 꿈이었죠. 당시 3살이던 딸 수진이 입양기관 직원의 손을 잡고 멀어져 가는 모습, 그 작은 뒷모습이 아직도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영수는 사진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3살 수진이 아빠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가 병으로 쓰러진 후 홀로 딸을 키우기 어려워했던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양을 권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가정에 보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도 결국 그 말에 설득되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그 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영수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입양 후 연락이 몇 번 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식은 뜸해졌죠.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부였어요. 영수는 매일 이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사진첩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고 나누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끔 옆집 할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어봐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죠. 그런 영수에게 유일한 위안은 과거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딸과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했던 순간들. 사진첩 속에서만 그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내일도 또 이런 하루겠지. 영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영수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문 밖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이 평범한 저녁이 영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그 얼굴에서 영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맞으시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아버지의 딸 수진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30년 만에 딸이 돌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수진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은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미국에서 자란 김수진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죠.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니? 영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 연락했더니 행정 서류를 통해 아버지 주소를 알아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으려 했어요. 눈매가 비슷했고 코 모양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죠. 들어와, 수진아. 밖에서 이러면 안 되지. 영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진은 작은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은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영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수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어머니를 뵙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죠.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게 분명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보내서 미안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좋은 교육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항상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자책하며 지냈는지 모르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벅찼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아빠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영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죠. 이제 됐어요, 아버지. 저 이제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꿈만 같았어요.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던 일상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니. 딸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수진아,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니? 양부모님은 어떠셨고?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어요. 하지만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결심을 했죠.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수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이제 아빠가 있잖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근처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배워서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말했어요.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이렇게 효성스럽게 자라있다니. 미국의 양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영수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딸이 자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30년 만의 기적이었죠.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눈을 뜬 것이었죠. 수진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영수가 거실로 나와 보니 수진이 이미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깨끗이 치우고 먼지가 쌓인 선반까지 꼼꼼하게 닦고 있었죠. 수진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하니?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아버지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들키셨네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집안일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이제 갓 만난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다니. 30년 전 보내준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영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죠.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어요. 영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셨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영수가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 나이에 정기검진이 어디 별거 아니에요? 저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죠. 수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재산이나 투자하신 것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영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함께 계획을 세워보고 싶어서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죠.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30년 전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땅이 있었죠.
사실 말이야, 수진아. 너를 보낸 후에 아빠가 너를 위해 땅을 하나 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땅이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땅인데 그때는 정말 쌀밭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개발 계획이 잡혀서 꽤 값이 올랐다더라고. 영수가 설명했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투자까지 하셨다니.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지금 시세로는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영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버지, 그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어때요? 정리한다는 게 뭔 말이야? 영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땅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차라리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거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수진이 설득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 때는 그냥 묵혀두면 됐지만 이제는 둘이 살아가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같이 알아보자. 영수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영수의 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수진을 보고 궁금해했죠. 영수 씨, 딸이 오셨다면서요? 정말 잘생기고 착하게 생겼네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미국에서 자란 제 딸이에요. 이제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영수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효녀를 두셨네요. 부러워요. 할머니가 부러워했죠. 수지는 이웃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딸 수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 예의도 참 바르네요. 영수 씨가 복 받으셨어요. 이웃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영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 자랑을 실컷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죠. 3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다시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해 봤는데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팔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수진아?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요? 물론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죠.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생각해보니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딸이 돌아왔으니 정리할 것들이 있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가 미리 정리해둬야겠네. 영수가 동의했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영수가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영수는 수진과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김영수 씨,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네요. 이 땅이 지금 시세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중개사가 말했죠. 영수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어요. 수진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투자 안목이 있으셨다니. 수진이 영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지 뭐. 영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지, 유 원장도 이참에 정리하시죠.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해놨어요. 벌써? 너 참 빠르구나. 영수가 웃으며 말했죠. 딸이 이렇게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다니 기특했어요. 다음 날 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유언장 작성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분이 따님 한 분뿐이시니까 간단하겠네요. 땅과 현금 그리고 아파트 모두 따님께 상속하시는 걸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수진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이런 서류는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어. 영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둘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제가 정말 아버지 딸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 아무래도 30년이나 떨어져 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혹시나 의심하실까 봐서요. 저는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죠. 아니야, 수진아. 아빠는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의심한 적 없어. 너를 보는 순간부터 알았어.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지.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주민 박 씨가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평소 동네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죠. 영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어요? 박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가족인 척하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말이에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린다고 하던데.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수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설마요. 내 딸인데. 물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박 씨가 신중하게 말했죠. 박 씨가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수진이 가짜일 리가 없었죠. 하지만 박 씨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씻고 나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영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이제 가족이잖아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죠. 영수는 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탓했어요.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 얼마나 자신을 잘 돌봐주는데 말이죠. 고마워, 수진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영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영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박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이라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있어. 수진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그 따뜻한 마음씨며 효성스러운 모습이며 가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후로 수진의 행동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수진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조금씩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좋아했던 장난감 이름을 잘못 말한다거나 함께 갔던 장소를 다르게 기억한다거나 수진아, 너 어릴 때 토끼 인형 좋아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영수가 시험 삼아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하얀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토끼 인형의 이름은 눈송이였거든요. 수진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는데. 맞아, 하얀이지. 영수가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수진이 자신의 딸이 맞을까? 아니면 박 씨의 말처럼 정말로? 영수는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영수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수진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오늘 땅 계약건으로 부동산에 가야 해요. 같이 가실래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영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영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땅을 매각하는 계약이었죠. 수진은 옆에서 기뻐했어요. 아버지, 이제 현금이 생겼으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어요. 왜 수진이 이렇게 재산 정리에 적극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진아,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수진이 따라 나서려 했어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영수는 30년 전 수진을 입양 보낸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 입양기관 상담실에서 직원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김영수 씨,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양은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확실한가요? 영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여기 공식 문서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죠. 영수는 비틀거리며 기관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30년을 그리워했던 딸이 이미 죽었다니. 그럼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영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돌봐줬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영수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 끓여다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영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고 왜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요? 새벽 2시쯤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의 가방을 뒤져볼 생각이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진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여권, 지갑, 그리고 몇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여권을 펼쳐봤죠. 이름은 분명히 김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사진이 나중에 붙인 것 같았죠. 그때 수진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서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영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오늘 은행에 가서 땅 대금 정리하러 가야 해요. 같이 가실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어요. 수진이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너 혼자 가서 처리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같이 가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임장 써줄 테니까 내가 처리해. 영수가 냉정하게 말했죠.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수진이 은행에 간 사이 영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모두 새 것이었어요. 오래된 물건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영수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미리 조사해온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야?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행 계좌번호, 땅의 위치, 심지어 아내의 사망일까지도 정확히 적혀 있었죠. 영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사기꾼이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거였죠.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잘 돌봐줬을까요? 진짜 딸처럼 효성스럽게 행동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영수는 서둘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죠. 아버지, 은행 업무 다 처리했어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나도 영수는 수진과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서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영수의 마음을 모르는 듯 수진은 여전히 다정한 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에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갈비찜 어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간단하게 먹자. 영수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수진은 영수의 차가운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수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아버지.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진이 밝게 답했어요. 너 정말 내 딸 맞니?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었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입양기관에 다녀왔어. 수진이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착한 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죠.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중요한가요? 어차피 아버지는 저를 딸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죠. 영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거짓이었어? 글쎄요.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뭐야? 영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보다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영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의 말 중에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그래도 결국 돈을 가져가려는 거잖아. 영수가 씁쓸하게 말했죠. 맞아요. 이미 처리 다 끝났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땅 대금도 해외로 송금했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도 이미 빼냈어요.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였어요. 돈도 잃고 딸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잃었죠. 그럼 이제 떠날 거야? 영수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나갈 예정이에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노트를 들고 나왔죠.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수진이 노트를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뭐야, 이게? 영수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쓴 일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적혀 있어요. 거짓말도 많지만 진심도 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죠. 영수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날 영수 씨는 생각보다 순박하다. 쉬운 상대일 것 같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째 영수 씨가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하다. 진짜 딸을 보는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2주째 영수 씨가 아프다고 하자 정말 걱정됐다. 이상하다. 원래 이런 감정 안 느끼는데. 영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계산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심 어린 내용들이 늘어났어요. 한 달째 영수 씨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셨다. 나도 모르게 같이 울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달 반째 오늘 영수 씨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다. 가슴이 찡했다. 이런 게 가족의 온기인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 씨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영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너, 정말 이름이 뭐야? 영수가 물었습니다. 윤정이에요. 윤정. 수진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어요. 윤정. 그럼 수진이와는 어떤 관계야? 영수가 궁금해했죠.
친구였어요.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였죠. 수진이가 항상 한국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윤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럼 수진이한테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영수가 물었어요. 네. 수진이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윤정이 말했죠. 영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 딸은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고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윤정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짐도 모두 사라졌고 오직 식탁 위에 놓인 노트만이 그녀가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영수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죠. 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채로 말이에요. 며칠 동안 영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이 남긴 노트를 계속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분노만 느꼈는데 읽을수록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영수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다고 하니 법적으로도 복잡해요. 수사관이 설명했죠. 영수는 허탈했습니다. 결국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었죠. 윤정이 떠난 것에 대한 허전함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고 혼자 식사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사진첩을 보는 생활. 하지만 무언가 달랐죠. 어느 날 영수는 집 근처 동네 회관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심코 들여다보니 피아노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연주하고 있었죠.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회관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영수가 머뭇거렸어요. 사실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아이들 간식 준비나 악기 정리 같은 일을 도와주실 분 말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죠.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직원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동네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평온해졌죠.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오는 7살 민지라는 아이가 영수에게 특별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왔네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래, 민지야. 오늘은 뭘 배울 거야? 영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피아노 치는 거요.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민지가 영수의 손을 잡고 끌었죠. 영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피아노 수업이 끝난 후 영수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편 배달원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씨 계신가요? 국제우편이 왔어요. 배달원이 말했죠. 영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국제우편을 보낼까요? 발신인을 보니 Y. J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의 이니셜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윤정의 필체였어요. 영수 씨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있어요.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해요. 돈을 가져간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편지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뭔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아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져간 돈의 절반은 이곳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직접 보내면 아버지가 거부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동네에 있는 아동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하겠어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봉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 어떻게 자신이 아동센터에서 봉사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었어요. 사실 떠나기 전에 아버지 주변을 몰래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영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따뜻한 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편지 끝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영수와 윤정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의 기억이었지만 그 안에도 진심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아동센터 원장이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을 후원해 줬어요. 얼마나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6천만 원이에요. 편지도 함께 왔는데 김영수 씨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원장이 기뻐하며 말했죠.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정이 정말로 돈을 돌려준 것이었어요. 직접 주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원장님,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에 써주세요. 제 이름은 빼고요.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께서 받으셔야 할 돈 아닌가요? 원장이 의아해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영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집에 앉아 진짜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윤정이 그려준 그림을 나란히 놓았어요. 수진아, 아빠는 이제 알겠어. 너를 보낸 게 잘못이었다는 걸. 영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덕분에 아빠는 다시 한번 사랑이 뭔지 배웠어. 영수는 윤정과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심도 있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동시에 치유도 받았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수는 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 제가 피아노로 비행기라는 곡 칠 수 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들어보자. 영수가 의자에 앉아 민지의 연주를 들었어요. 서툰 연주였지만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피아니스트 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연주해 드릴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죠. 그래, 민지야. 할아버지가 기대하고 있을게.
영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영수 씨, 오늘 또 편지가 왔어요. 같은 분이 보낸 것 같은데요. 영수는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도 윤정의 글씨였어요.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동센터에서 봉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는 역시 좋은 분이에요.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에는 윤정이 봉사하는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도 들어 있었어요. 윤정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저는 이제 윤정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겠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영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묘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영수는 윤정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윤정에게, 편지 잘 받았어. 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아저씨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너 덕분에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 영수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어요.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물론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저씨가 받은 사랑과 행복도 진짜였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 끝에 영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저씨도 너를 사랑해. 비록 진짜 아버지와 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은 소중했어. 건강하게 잘 살아.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 연락해. 영수는 편지를 붙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수진의 사진과 윤정이 그려준 그림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빠는 이제 괜찮아. 너의 친구가 아빠에게 큰 선물을 줬어.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 영수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동네 이웃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영수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죠. 네, 할 일이 생겨서 그래요. 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영수는 여전히 라디오를 들으며 사진첩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내일의 계획들을 생각하죠. 윤정이 그려준 그림은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처와 치유, 배신과 용서가 함께 담긴 특별한 기억으로 말이에요.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해질 무렵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실에서 영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오후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